결혼 7년 차 며느리가 제 반찬을 받아가며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 중인 60대 요양보호사입니다. 저희 아들 내외는 언제나 제게 반찬을 받아가곤 합니다. 어머님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싹싹해서 반찬을 싸주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반찬 가지러 올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왜? 반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러자 며느리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이랑 이야기 나눈 끝에 이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줄곧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이제 함께 살아요. 며느리가 남의 자식이라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취업하더니 상상도 못한 걸 건넸습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아버지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하루 12시간씩 공사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특히 아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늘 미안했습니다. 교복 한 벌 해주지 못해 동네 선배에게 물려받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괜찮아, 아버지. 나중에 내가 꼭 성공할 거야. 라며 웃어주곤 했지요.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많이는 못 드리지만 받아주세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 몇 장이 있었지만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땀 흘리며 흙먼지를 마셔가며 보낸 세월, 그 세월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서랍 깊숙이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꺼내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을 이렇게 키워냈구나. 그 봉투는 지금도 저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걸 보았습니다. 저는 늘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대화도 거의 하지 못했고,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말없이 TV만 보곤 했죠. 그래서 아이가 저를 어려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늘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며칠 전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수고했다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낡은 제 사진 한 장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밑에는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늘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눈에는 이미 닮고 싶은 아버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용기 내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쓴 편지 내용이 충격입니다. 저는 70살 할머니입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가 학교 과제로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 쓰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께 썼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께 쓴 거래요.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회사 가실 때 저랑 같이 놀아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손주에게는 단순한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였던 겁니다. 나이 들어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다니. 편지 한 장이 제 마음에 평생 남을 보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짜고짜 주방으로 쳐들어와서 하는 일이 충격입니다. 저는 지난해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집안이 텅 빈 듯 쓸쓸하더군요. 끼니도 대충 죽이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사흘 동안 죽만 끓여 먹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세요? 제 밥상을 본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식탁 위에 작은 된장국이 올려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된장국이에요. 앞으로 제가 종종 끓여드릴게요. 한 숟갈 뜨는 순간 목이 메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된장의 짭조름한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손주 녀석이 가출했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나이 들어 처음으로 큰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급한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손주가 집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며느리의 떨린 목소리가 병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건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혼자 어딜 간단 말입니까? 잠시 뒤 간호사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로비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찾는다고 울고 있어요. 내려가 보니 손주가 버스표를 쥔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2번이나 갈아타며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손주는 울며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 나 할아버지 없으면 싫어.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건강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생일날 아들이 건넨 박스 안에 상상도 못할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물건 대부분은 정리했지만 딱 하나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낡은 손목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는 이미 멈춘 지 오래였지만 저는 매일 밤 그것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신문 읽던 모습, 일터에서 땀 흘리던 모습. 시계는 멈췄지만 그 속에는 남편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에 아들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멈춰있던 그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칠을 수리점을 전전하며 고쳐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늘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시계가 엄마 곁을 지켜드릴 거예요. 순간 멈춰있던 제 시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계 하나가 다시 돌아가면서 제 마음속 멈춰있던 사랑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가 찾아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해마다 이맘때면 된장을 담그곤 했습니다. 커다란 장독대 앞에서 콩을 삶고 소금을 풀고 메주를 넣으며 올해도 맛있게 익어라. 라고 하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장독대를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어머니랑 같이 된장을 담가보고 싶어요. 아버님이 늘 자랑하시던 어머니 된장 맛 제가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콩을 저으며 남편이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오늘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이제 며느리와 함께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장독대는 다시 제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예비 며느리가 한 행동이 충격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68살 어머니입니다. 몇 해 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 아들이 괜히 눈치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잔뜩 긴장한 채로 젓가락을 들었는데 그만 손이 떨려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젓가락이 제 체면까지 떨어뜨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얼른 젓가락을 집어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꼭 챙겨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눈 녹듯 풀렸습니다. 아, 이 아가씨라면 내 딸처럼 의지할 수 있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감동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을 보내드렸더니 와이프가 화를 냅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입니다. 얼마 전 월급날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당신, 왜 이번 달에도 생활비 이렇게 조금 줘? 사실 저는 부모님이 병원비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셔서 몰래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알게 되자 더 화를 내더군요.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가족이 1순위지. 왜 아직도 집안 눈치를 봐? 나랑 애는 안 보이냐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하지만 아내 말대로 집 살림도 빠듯한데 제 행동이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단지 부모님도 챙기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는 저를 자기 가족만 챙기는 남자라며 서운해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